안녕하세요. 동구 꿈드림센터에서 수학이랑 영어 멘토를 하고 있는 한태혁이라고 합니다. 수학으로 먼저 인사를 드렸었는데 영어로는 또 첫 수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도 이제 2018년 1월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수능으로 해서 대학을 가게 된 케이스인데 이제 그래도 학생 입장에서 검정고시 출신이니까 조금 더 학생 입장에서 멘토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영어도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같은 책인데 영어를 사용할 거고 목차를 처음에 보시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문법, 생활영어, 어휘하고 독해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어려워할 부분이 독해예요. 왜냐하면 이제 독해에는 이 모든 3가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조금 잡아놔야 이 독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독해가 어렵기 때문에 문법이랑 생활영어, 어휘는 검정고시에서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문법, 생활영어, 어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책 진도 맞춰서 문법 먼저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법도 크게 14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제 한 4개 정도씩 하다가 여기도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쏙닥 테스트가 있죠.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도 제가 수학에서 이미 영상을 찍어서 올렸을 텐데 여기서 찍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문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랑 듣고 싶은 문제만 찾아서 듣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제가 문제별로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마찬가지로 쏙닥 테스트는 영어도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강의를 다 하고 나면 숙제처럼 풀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문법, 문장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제 문장에서 딱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문장의 구성인데 한국어랑 영어랑 문장 순서가 다른 거 알죠? 한국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걸 라는 문장이 있을 때 한국은 주어가 먼저 들어오고요. 서브젝트의 약자 s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 을로 끝나니까 목적어 o가 들어오고요. 사랑한다니까 이 뭐죠? 동사죠. 그래서 v. 이렇게 SOV 형식으로 해서 주어, 목적어, 동사 형식으로 나타난다면 영어는 나는 나는 동사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 누구를? 너를.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형식으로 순서로 영어의 문법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문법을 모르면 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의 순서도 이제 쉬워 보여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나중에 독해 파트에서 해석을 잘 해내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우선 품사를 먼저 오늘 시작을 할 텐데 영어에는 크게 8품사라고 하죠. 총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는 게 명사예요. 이제 명사가 뭐냐고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든 것의 이름이에요. 모든 것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저라면 한태혁이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명사가 될 건데 그래도 대명사도 명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이름도 명사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칠판도 명사가 되죠. 칠판 이거 같은 경우는 영어로 뭐 화이트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명사가 되고
뭐 여기 있는 의자가 보이나요 지금? 안 보여요. 뭐 이것 뭐 보드 마커 같은 것도 명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붙여진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예시가 뭐가 나와 있냐면, 뭐 컴퓨터, 워럴맨, 에어폰, 윈도우 정도가 나와 있는데,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로 이제 명사는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주어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태혁이 수업을 한다 했을 때 한태혁은 명사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주어가 됐듯이 주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목적어가 될 수 있죠. 누군가는 태혁이를 사랑한다 했을 때 을을이 들어가면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보어가 될 수 있어. 보어가 뭐냐 하면은 나는 뭐뭐다 했을 때 뭐뭐에 들어가는 게 보어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끝났을 때 이다 아니다 라고 나오기 전에 나오는 거. 뭐 나는 학생이다. 뭐 학생은 보어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 있을 때 여기 땡땡이 들어가는 게 보어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학생이다. 학생도 명사죠. 왜냐하면 학생을 부르는 배움을 받는 사람이 학생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명사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1번으로 명사가 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2번으로 동사가 있어요. 동사는 동작이나 뭐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She plays piano라는 문장이 있을 때, 물론 이거는 she니까 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죠?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잖아요. 동작이죠, 이것도. 연주를 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동작이니까, 그래서 이거의 즉 동사가 되는 것이죠. 책에서 예시는 물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비동사, is, are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 동사 중에 하나가, 여기 있으니까 글씨가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일반 동사 중에 하나는 have 같은 겨, have나 뭐 get 이 정도로 예시를 들 수 있고, 사실 명사와 동사로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잊으면 안 되는 건, 동사는 이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동사와 일반 동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또 조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가 뭐냐면 뭐 can, do, 또 요 정도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나중에 품사 조금 넘어가서 이걸 자세하게 다룰 때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은 동사가 뭔지를 보는 것이고, 비동사가 뭐다, 일반 동사가 뭐다, 조동사가 뭔지는 나중에 수업 때 또 수업을 하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3번으로는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라고 하면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파란색이죠. 그러면 It's blue car이라고 나올 텐데, 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파란색 차다.
이때 차가 명사인 것은 아시겠죠? 이게 명사인데 어떤 차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블루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명사 앞에 와서 뭐 이게 블루일 수도 있고 프리티일 수도 있고, 프리티가 나온다면 이것은 예쁜 자동차이다,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명사의 상태 또는 특징을 나타내주는 품사 중에 하나가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사가 있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면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품사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보면 여기 뭐 강아지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여기 뭐 강아지 한 마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영어로 표현을 했을 때 it runs fast 라고 했을 때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와, 이거 되게 빠르게 달린다. 이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이 fast가 얘를 꾸며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강아지가 빠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run이라는 동사가 없었으면 이 it fast라는 게 또 좀 꾸며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해석상 그것은 빠르게 달린다라는 그 해석이 되기 때문에 run을 꾸며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run은 동사인데, 동사를 꾸며주는 친구구나. 그럼 그래서 부사는 동사를 이제 조금 더 동사를 꾸며준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더욱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거죠. 사실 부사가 없어도 이게 틀린 문장은 아니잖아요. 얘는 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어떻게 달려? 뭐 빠르게 달려도 되고 천천히 달려도 되겠죠. 그래서 조금 꾸며준다기보다는 그 동작을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것을 역할을 하는 품사가 바로 부사입니다. 그 다음 책에서는 5번을 대명사라고 해뒀는데, 5번을 대명사라고 해뒀는데 저는 그것을 여기다가 2번으로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명사랑 대명사랑 크게 차이가 없지만, 대명사랑 명사랑 크게 차이가 없고 딱 차이 한 가지 정도만 알면 굳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의사예요. 그러면 he is doctor가 나오겠죠. 여기서 he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대명사죠. he, she, 또 뭐 they, 그런 걸 대명사라고 하는데, 명사를 대신한다 해서 대명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얘도 이름이 있겠죠. 뭐 제이크라고 했을 때 얘도 이름이 있는데 제이크 is doctor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이크 대신해서 he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얘가 he라고 해서 또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닌 게 아니니까, he is doctor라고 했을 때 명사 제이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6번으로 전치사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1번 명사 촬영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한태영이라면서 대명사라고 했었죠.
근데 아까 제가 전 세계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걸 대명사라고 잘못 설명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딱 만약 이렇게 전 세계에서 뭐 he라고 하면은 he, she가 있으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뭐 한태혁은 이 전 세계에서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유명사라고. 근데 그래서 제가 명사 설명하면서 제 이름 가지고 대명사라고 했던 거는 대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였다는 걸로 이렇게 수정해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유명사가 명사 중에 하나죠. 대명사랑 명사랑 구분을 조금 해주는 게 맞고, 고유명사가 명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들어가면 주로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이는 게 전치사예요. 문장으로 예를 들면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뭐 노트북 여기 컴퓨터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나타내면 computer is the table이라고 나타냈는데, 여기서 전치사를 하면 아까 명사랑 대명사 앞에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이제 이 친구를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 테이블도 명사잖아요, 사실. 책상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니까, 나무 판자를, 이것을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니까 명사예요. 명사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하고, 얘의 역할은 위치, 장소, 시간들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on도 될 것이고, on이니까 여기서는 위치를 나타내주는 위치 전치사고, 장소라고 했을 때, 야, 태혁아, 너 지금 어디 있어? 했을 때, I am in classroom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공간도 클래스룸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명사 앞에서 장소, 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전치사인데, 지금은 위치를 알려주고 있죠. 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위치 전치사고, 이거는 컴퓨터가 이제 책상, 그래서 이게 장소 전치사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다는 장소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위치 전치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구분하고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지금 저도 구분한 걸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헷갈리는데, 위치, 장소, 시간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전치사라는 것만 알면 이건 전혀 시험 문제 풀든지 영어를 독해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하지 말고 그냥 전치사구나라는 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접속사라는 건데,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단어와 단어를 이제 이어주기도 하고, 구와 구를 이어주기도 하는데, 이 이어주는 게 굉장히 많이 독해하면서 많이 빈번하게 출제가 돼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and, 그 다음에 뭐 but, or 정도 등이 있는데, 문장에서 예시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있고 얘가 강아지랑 고양이를 산책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he has a dog and cat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강아지 한 마리와 이어주고 있죠. 이게 접속을 해주고 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뭐와 아니면은 오를 썼다면 이 문장에서는 예시를 들어줄 수가 없고, 만약 오를 쓰게 된다면 여기 뭐 노트북이 있어요. 이 노트북이 This is 뭐 이게 삼성 or LG 이런 식으로 또는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 예시에서 썼다면 우리 삼성 또는 LG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접속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마 가장 많이 독해하면서 보이는 품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물론 명사와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 동사가 없이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명사, 대명사, 동사 이렇게 하죠. 이렇게죠. 그 다음은 감탄사가 있는데, 감탄사 같은 경우는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문장 제일 앞에서 내가 놀라거나 뭐 내가 좀 슬프거나 뭐 내가 너무 행복했을 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도 많이 쓰는 그 뭐 오, 아 진짜? 뭐 한국어로 했을 땐 아? 이 정도의 느낌인데, 감탄사가 그렇게 어렵고 그러진 않아서 그냥 오, 나 와우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너 뭐 여기 학교 합격했다더라 하면은 아 진짜 했을 때 이런 게 감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명사랑 대명사, 동사는 이거 없이는, 명사랑 대명사 또는 동사 없이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제일 빈번하게 보일 거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접속사가 요 세 가지 이외로 또 제일 많이 보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8가지 특징을 알아주셔야 돼요. 사실 막 이게 뭐다라고까지는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 책에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책의 설명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아 이건 명사구나, 동사구나, 전치사구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전치사의 위치, 장소, 시간을 나타내주는 전치사가 있다고 했는데, 얘는 위치 전치사구나, 얘는 뭐 시간 전치사구나,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게 전치사구나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구와 절에서 간단하게 알고 갈 텐데, 구와 절은 크게 구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알고는 가야 되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단 주어 플러스 동사와 관계가 없어요. 만약 예를 들자면 He is in kitchen이라고 했을 때, 책에는 He is in the kitchen인데 의미상, 문법상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in kitchen이 구겠죠. 그가 부엌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게 주어랑 동사는 he가 주어일 테고 is가 동사인데, 이게 그가 부엌에 있는 건데 왜 주어 플러스 동사랑 관계가 없냐라고 막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절에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절은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구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절에서는 주어 플러스 동사와 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는 I know, 안다. 무엇을 아냐면 I know that you like me 라고 했을 때, I, 나는 주어죠? 안다, 동사고, that you like me가 절이 되는데, 일단 2개 이상이잖아요. 얘도 2개 이상이고,
얘는 왜 구가 아니고 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관계가 조금 들어갔는지 느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뭘 아냐 했을 때, 너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안다 라고 해서 뭔가 여기에 침투한다는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구분을 못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이게 구냐 절이냐라고 찾으라는 문제는 사실 아무도 검정고시도 검정고시겠지만 수능에서도 전혀 물어보는 게 없고 학교 내신에서도 물어보지 않을 거고, 너 이게 구냐 절이냐 구별해라 라는 것은 절대 아무도 그런 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두 개 이상으로 단어가 모여서 한 품사의 역할을 하면은 구 또는 절이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품사별 종류가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책을 나중에 확인하시면 26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사에는 뭐 일반 명사, 대명사가 있고 뭐 동명사가 있고 막 있는데, 동사에는 또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품사에도 세부적인 품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치사에도 위치 이렇게 있듯이 명사에도 동사에도 형용사에도 부사 이런 게 많은데, 얘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너 명사 뭐뭐 있는지 알아 했을 때도 저는 이게 다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품사를 종류를 암기하는 26페이지에 있는 품사를 종류를 암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몰라도 그냥 이게 명사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게 고유명사구나, 뭐 이게 대명사구나, 이게 뭐 의문사절이구나 라고 알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봤을 때 이게 명사구나, 동사구나, 형용사구나, 부사구나는 아까 설명했던 팔품사만 이해를 하면, 팔품사만 구별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 푸는데 막히지 않을 것 같아서, 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확인만 해주시고 절대 뭐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조금 중요한 게 들어오는데, 이제 문장의 구성은 대충 잡았어요. 우리 아까 한국어랑 영어랑 했을 때 문장의 순서를 시작으로 해서 팔품사까지 했는데, 문장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팔품사죠. 팔품사를 구별만 할 줄만 알면 문제 푸는데 전혀 막힘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 이제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게 평서문이죠. 평서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아마 제일 빈번하게 쓰이는 문장 중에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우선 어순, 아까 문장의 순서가 있었듯이 어순을 먼저 써드리면 주어 다음에 동사의 어순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 주어가 나왔고 you are, 여기 동사가 a girl.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인 거지, 주어 플러스 동사만 나오는 게 평서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요, 다른 이제 품사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이지, 이게 절대 주어 플러스 동사만이 평서문이다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주어 플러스 동사의 순서로 왔고, 그걸 해가지고 너는 여자다 라고 이제 내가 설명하는 거죠. 사실 너는 여자라는 걸 설명하는 걸 평서문이라 하고, 또 뭐 you love me 했을 때 여기도 주어죠. 너는 사랑한다, 동사, 뭐 나를. 하지만 이렇게 주어 동사 순으로 왔기 때문에 얘도 설명하는 느낌이죠.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딱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평서문이라고, 평서문이 절대 어렵지 않은 문장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아마 조금 헷갈릴 것 같은 게 나중에 4번이랑 5번에서 배울 명령문이랑 감탄문 그 2개 정도만 나중에 조금 확실하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배울 이제 부정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부정문에서 비동사 부정문을 먼저 배워볼게요. 비동사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is랑 are 뭐 이 정도 있죠.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이게 뭐 단수고 이게 복수일 때 사용하는 건데, 비동사일 때 부정문은 어떻게 쓰냐? 뭐 예를 들면 아까 평서문에서 you are a girl이라고 했을 때 are이 비동사잖아요. 이걸 부정문으로 제가 나타내 볼게요. You are not 붙이는 거는 아마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임으로써 우리는 이게 너는 여자가 아니다 라고 부정문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동사일 때는 이제 not을 이 어순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평서문의 어순은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이었죠. 부정문 같은 경우는 뭐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not 플러스 그 다음 이제 무언가가 나오겠죠. 비동사가 막 엄청 어렵진 않을 거예요. 비동사는 그냥 진짜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여주면 되고요. 조동사의 부정문을 하기 전에, 책은 조동사의 부정문을 먼저 했지만 저희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먼저 하고 조동사의 부정문을 배우도록 할게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뭐 have 같은 거, have를 예로 들었을 때 I have dog 하면은 나는 강아지가 있다. 근데 이게 아까 비동사에 썼던 것처럼 부정문을 나타내버리면 I have not dog라는 건데, 이걸 사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반 동사는 not이랑 좀 친하지가 않아서 누구를 항상 데려오거든요. 누굴 데려오냐면 이때 조동사라는 걸 데려오는데, 아까 품사했을 때 조동사 간단하게 했을 때 뭐 do랑 can 정도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했을 때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하게 되면 I do not have dog가 돼요. 그래서 조동사가 와서 부정문을 적어주고 일반 동사랑 이제 뒤에 있는 목적 같은 거를 적어주는 식의 어순이 나오는데, 그래서 만약 어순을 써드리게 되면 물론 주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에 부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의 순서로 부정문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do 말고 can 쓰면 안 돼요 하는데,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I can't have dog 하면은 사용할 수는 있겠네요. 물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는 사용할 수 없겠지만, 만약 do 대신 can을 썼다면 여기서 do를 썼을 때는 나는 강아지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만약 여기 do 말고 can을 쓴다면 이제 뭐 만약에 부모님이 강아지를 키우는 걸 반대하시거나 아니면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거나 하면은
나는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나는 강아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그냥 조동사를 앞에 쓰면은 두던 캔이든 조동사 앞에 오면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수 있는데 두랑 캔이랑 뭐 조동사를 뭘 써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의미를 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두 캔 다 가능하다는 거. 대신 쓰면 의미는 바뀌겠죠. 그래서 책에는 조동사의 부정문이 나와 있는데 사실 왜 저는 일반 동사를 먼저 했냐면 조동사의 부정문만 쓰이는 경우가 크게 없고 일반 동사가 있을 때만 조동사를 갖고 와서 부정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굳이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바로 일반 동사 부정문으로 넘어온 거고, 이제 이건 헷갈릴 수 있는데 다 잘하는 거라 책에는 중요하다고 적어놓진 않았네요. 이제 그 다음이 의문문인데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죠. 의문문 같은 경우도 크게 두 가지고 책처럼 세 가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두 가지는 비동사랑 이제 일반 동사인데 책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동사까지 설명을 해놨네요. 저는 두 개만 설명을 하고 만약 조동사 궁금하면 나중에 대면 강의 때 나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비동사 의문문이라고 하면은 아까 평서문의 경우는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의문문의 경우는 동사가 그냥 먼저 나와야 돼요. 동사로 시작을 해서 어순이 그래서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순으로 나오죠. 물론 이렇게 나오면 문장의 완성도가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왜 이거 두 개만 나오면 안 되냐 했는데 만약에 비동사랑 주어만 나오게 되면 알류하고 물음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너 하고 끝나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만약에 너 학생이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알류하고 끝내버리면 너만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뭘 물어보는 거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뭐 너 학생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뭐 Are you a student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평서문이었다면 are you가 아니라 you are이겠죠. You are a student 하면은 넌 학생이다. 하지만 그걸 의문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주어랑 동사 비동사일 때 주어랑 동사만 바꿔버리면 된다 해가지고 are you a student 하면은 너 학생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의문문은 뭐 헷갈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가 아까 부정문에서도 조동사 두나 캔이나 그런 걸 끌고 왔듯이 의문문에도 두나 what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you love me라는 아까 평서문에서 나왔듯이 너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일반 동사 love가 일반 동사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해서 이 일반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love you me 라고 물어보는 건 처음 보잖아요. 사실 뭐 공부를 조금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이런 일반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본 적이 있더라도 바로 의문문이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일반 동사 먼저 나오는 경우는 명령문일 때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하냐, 조동사를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조동사 뭐 do를 먼저 쓸게요. 여기도 can이 나와도 의미는 다르겠지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Do you
love me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뭔가 좀 아시겠죠?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해서 어법 순서를 써드리자면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순서로 나오고 무언가가 있고 물음표가 나오겠죠. can을 써도 상관없어요. can you love me 하면 날 사랑해줄 수 있겠니? 라는 식으로 고백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조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두 can은 의미상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서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 했고, 그 다음 좀 헷갈릴 수 있고 자주 빈출로 자주 나오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 아까 이 부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일반 동사가 그냥 재빨리 먼저 나오는 거. 뭐 아까 love로 예를 들었으니까 love me라고 할게요. 명령이니까 조금 세야겠죠. 그래서 그냥 느낌표까지만 붙여줄게요. 나를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순을 써주자면 책에는 어순이 안 나와 있는데 뭐 그냥 동사, 그냥 비동사 나오면 안 되고요. 일반 동사, 그 다음에 뭐 일반 동사 그냥 먼저 나오면 거의 명령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사랑해서 목적어가 나왔지만 꼭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무조건 이런 건 못하겠고, 러브 뭐 무언가가 나오고 느낌표 정도. 느낌표가 안 나와도 명령문이 될 수 있지만 시험 같은 경우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느낌표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come here 했을 때 일반 동사가 먼저 나왔죠. 너 여기로 와라 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동사가 먼저 나왔다 하면은 명령문이고, 꼭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 느낌표는 대부분 붙여줄 거다. 수학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출제자가 절대 틀리게 하려고 내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꼬아내고 그런 게 없어서 명령문에는 일단 항상 느낌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감탄문인데, 이게 또 왜 좀 중요하냐면 어순이 좀 비슷해요, 의문문이랑. 예를 들면 How beautiful you are 이라고 했을 때 어순이 의문문이랑 비슷하다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냐면, 지금 비동사가 나와서 의문이랑 좀 완전 다르지만 만약 비동사가 안 나오는 예시가 없어서 나중에 대면 강의했을 때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비동사가 나오면 절대 헷갈릴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의문문은 일단 무조건 물음표가 나오는데 감탄문은 물음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먼저 1차적으로 감탄문, 의문문을 구별해 주시고, 이제 느낌표가 나왔으니까 또 명령문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일반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명령문이랑 감탄문을 구별해 주시면 얘가 감탄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How beautiful you are이기 때문에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걸 어순을 적어드리자면 뭐 how 같은 경우는 how 플러스 아까 beautiful이 뭐라고 했죠? 아까 팔품사 중에서 이쁜 너잖아요. you가 명사죠. 대명사죠 사실. 만약에 여기 되게 이쁜 제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이크 대신에 you라고 붙여줬으니까 그 제이크 대신에 you라는 대신해서 명사를 붙여줬으니까 대명사인데, 대명사를 꾸며줬잖아요. 아까 대명사 꾸며주면 뭐라 그랬죠? 이제 형용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how 다음에 대부분 형용사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감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감탄하기 위해서는 뭐 꾸며주는 말이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형용사가 오는데, 형용사가 와도 되지만 형용사 대신에 여기 지금은 비동사라서 부사가 나올 게 없겠지만 비동사 말고 일반 동사라고 했을 때 그 일반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동사의 행위에 대해서 감탄을 했을 때, 여기서는 사람에 대해 감탄을 했지만 그 행위에 대해 감탄했을 때는 부사가 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형용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순서로 나오고, 여기도 대부분 느낌표가 나와요. 감탄하는 거니까. 뭐 이게 느낌표로 물음표로 구별해라 하면은 좀 야매일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 어느 정도 야매는 필요해야 시간 단축을 하니까. 우선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3번, 4번, 5번이라는 거고, 1번, 2번은 사실 워낙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고 많이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 3개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서를 외워놓을 필요는 없어요. 만약 시험장 갔을 때 한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 how구나, 형용사가 왔네, 그 다음에 뭐 주어가 왔네, 동사가 왔네, 이게 뭐였더라 해서 감탄문이구나 해가지고 그럼 감탄문처럼 읽어야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라고 바로 자동으로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저는 문법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풀려고 문법을 배우는 거지, 문법을 해석하기 위해 배우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법을 강의하면서 실수를 계속 하는데, 저도 유학 갔다 오면서 회화랑 독해는 해도 문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계속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잠시 끊었다 갈 건데 하나만 더 얘기 드리자면, 문법을 독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문법 문제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오거든요. 저도 수능 때 문법 문제를 틀렸어요. 문법이 너무 좀 지엽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도 나중에 곧 배울 텐데, 외워가지고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게 주어고 동사고 형용사고 해서 그게 뭐였더라, 3형식이었나 하면서 전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배운 걸 다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문법 강의하면서 되게 사실 대충대충 했어요. 왜냐면 그냥 책에 있는 거 한 번씩 읽어준 느낌이랑 예시 한 번씩밖에 안 들어줬는데, 암기도 하지 말라 그랬고. 근데 선생님 저 공부해가지고 영어 다 맞고 싶은데 문법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할까봐 기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 2019년도 2회니까 작년 2번째 시험이죠. 문법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딱 원래 하나 정도 나오고, 대부분 독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독해 문제랑 실생활 영어.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요 2문장을 주고, 여기는 빈칸으로 비워놓은 거고, 요 2문장을 준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요 4개 중에서 찾아서 답을 내라 라는 식으로 문법 문제가 딱 하나 나왔는데, 저희가 아까 봤을 때 지금 팔품사 다 배웠었죠.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 팔품사를 다 알아야 되냐? 아니,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 문법을 배운다고 했는데, 독해 문제는 그럼 더더욱 필요가 없겠죠. 문법 문제를 푸는데도 그 팔품사가 쓰이지도 않고, 의문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퀘스천 마크 여기 물음표 있으니까 의문문인 거고, 아까 의문문의 순서 말씀드렸죠. want가 동사죠. want가 동사인데, 이걸 의문문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조동사 do를 갖고 온다 했잖아요. do나 can. 여기서 조동사 do가 왔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이 8번을 푸는데 분석을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대충 읽었을 때 땡땡 kind of food do you like most? 라고 했는데, 그쵸, 제가 잘못 썼네요. do you like the most? 예요. 이거는 문법을 나중에 하면은 눈치챌 수 있는데, 최상급은 항상 더가 붙어요.
저도 문법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라 대충 강의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자면 땡땡 kind of food do you like the most 했으면 해석하는 순서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내가 뭐 조동사가 왔구나, 일반 동사가 왔구나, 뭐 최상급이 왔구나, 뭐 그런 걸 전혀 알 필요가 없고 주어, 그냥 이게 주어구나 라고만 찾으시고 do you like V이고 이게 조동사가 왜 왔지? 의문문 때문에 왔겠지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게 왔으니까 의문문이다라는 게 아닌 거죠. 너는 그 좋아하니 더 모스트니까 최상급 가장 좋아하니겠죠. 뭘 가장 좋아하니 라고 딱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뭘 가장 좋아하니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무슨 음식을? 음식이겠지만 어떤 음식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미 답이 저는 뭐 왓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이 하나만 봐도. 하지만 문제는 공통된 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땡땡 time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했는데 그냥 여기도 주어를 찾았고 want 동사를 찾았어요. 원하니 너 언제 원하니? 언제 원하니 해서 이게 when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when time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what time 어떤 시간 여기도 어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답을 what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데 문법 문제가 2019년도 2회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8번으로 하나만 나왔어요. 보니까 나머지는 다 독해 내지 생활 영어인데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가 쉽다 하면 또 쉽겠지만 되게 지엽적으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안 배웠지만 우리가 그 형식을 분석하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시험장에서. 말 그대로 영어를 제대로 알려면 해야 되겠지만 제대로 알려주러 왔다기보다는 시험을 어떻게 좀 더 쉽게 하고 어떻게 더 쉽게 시험에 맞게 공부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멘토링을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좀 더 배우고 싶으면 이렇게 시험 대비 강의 말고 따로 멘토링을 했을 때는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대비로 강의를 찍을 때는 시험에 나오지 않거나 출제자 유형이 안 맞거나 너무 지엽적이다 했을 때는 수학 문제풀이 강의에는 제가 지엽적인 것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영어인데 수학이가 좀 나와서 미안한데 뭐 조립제법이랑 그냥 직접 나누는 거랑 다 두 가지 방법을 써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또 좀 걸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따로 찍는 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강의하면서 이거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싶은 거는 그냥 저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문법 같은 건 이제 같이 봐서 아시겠지만 뭐 1형식, 2형식, 뭐 팔품사, 뭐 시제를 몰라도 답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싶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총 5형식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촬영 들어갔을 때 이 부분만 따로 먼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은 쏙딱 테스트 말고 이제 여기는 쪽지 시험이 있고 한 4개 정도 나간 다음에 쏙딱 테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쪽지 시험 같은 경우는 책의 해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답도 있고 얘는 따로 그 수학 문제풀이처럼 쏙딱 테스트처럼 촬영은 안 할 생각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만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일 처음 촬영하면서 명사 고유명사인데 대명사로 헷갈렸던 점은 사과를 드리고 저도 문법이 약해가지고 그래도 일단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문법은 문법 문제를 풀려고 배우는 거지 나중에 독해를 할 때 문법은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알아주시고 이제 다음에 아마 제가 또 수학 촬영을 할 텐데 그때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